우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면서 요즘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게 과연 변이주에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났을 때 면역력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 면역력 지속 기간을 우리가 듀라빌리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부터 실제 임상에 들어갈 때까지 약 1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듀라빌리티 연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이런 듀라빌리티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연구들을 봐도 그 모집된 인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현재 이런 듀라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베일러블한 코로나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듀라빌리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우리 병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듀라빌리티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니제임에 실렸던 모더나 데이터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2차 접종 완료한 33명을 대상으로 듀라빌리티를 추적을 했고 총 180여 일간의 항체가 그리고 중화능을 연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환자군은 18에서 55세, 56에서 70세 이상으로 세 군으로 나눴었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하고 났을 때 이 항체가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체가 제일 높았던 때는 2차 접종 후 1에서 2주 사이에 항체가가 가장 높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전 연령군에서도 항체가가 감소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항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은 6개월째에서도 항체가는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6개월 이상 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도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2차 접종 이후 1, 2주가 지났을 때 이런 중화능이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프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항체가 감소에서는 이제 세 군 각 연령에서 모두 감소를 보이는데 하지만은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감소폭을 보인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항체가 감소가 좀 더 빠른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온 이제 사전 공개 논문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모더나를 대상으로 총 24명을 가지고 연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00일까지 추적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 변이주별로 알파, 베타의 변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중화능이 유지되느냐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200일까지 가면서도 이런 중화능 자체는 많이 떨어집니다. 각 변이에서도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은 200일이 지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효과는 6개월 이상은 갈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베타에서는 일부에서는 항체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실제 변이에 따라서는 이런 항체의 지속 여부가 면역력 여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령별로 나눈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안티바디 수를 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접종 이후에서 1, 2주 사이에 고점을 올라가게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떨어진다. 각 변이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소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이자에 대한 데이터하고 매드 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기는 108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총 3개월간의 항체가 추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에 대한 이뮤노글로뷸린과 그다음에 스파이크 IgG,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에 대한 IgG 모두 1차 접종 이후에는 거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을 하고 났을 때 21일부터 상승이 보이고 있고 2차 접종 후 일주일 후에 전체적인 이 항체가가 모두 올라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3개월이 지나면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항체가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얀센이 되겠습니다. 총 20명의 접종군과 대조군 5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 연구가 되겠고, 얀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항체가랑 중화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케이스에서 올라간 거는 한 명은 돌파 감염이었고, 나머지 둘은 mRNA 백신을 교차 접종한 케이스가 돼서 제외를 하고 보시면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항체가와 중화능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 하지만은 200일 넘게 우리가 실제 유효한 항체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라시보랑 당연히 비교해서도 얀센 백신도 항체가, 이 중화능 자체가 상당히 높게 되는데,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각 변이주에 대해서 중화능을 가지는데 접종 후 29일 차보다는 200일이 지났을 때 이런 중화능이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화능 자체와 1회 접종하고 나서 200일이 지났을 때 중화능에는 각 변이주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 논문은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란셋의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화이자랑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에서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상당히 크고 조금 더 그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화이자군 175명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377명을 듀라빌리티 연구를 했었고, 각 이 밑에는 이제 그 접종 이후 20일, 40일, 56일, 70일 이상을 추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화이자 백신이 되겠고, 분홍색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되겠습니다. 양쪽 백신 모두 시간이 지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항체가 S 안티바디에 대한 항체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실제 7,500에서 민값이 3,300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200에서 민값이 190까지도 떨어진다. 그래서 약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항체가가 많이 감소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었고, 성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화이자 백신에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여성과 남성 모두 시간이 지나면은 안티 S 타이터가 감소한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젊은 연령이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보다는 항체가가 좀 높은 트렌드를 보이지만은 양군에서 모두 다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도 남성과 여성에서는 여성이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높은 트렌드를 보이지만은 양 성별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겠고, 이 연령별로 봤을 때 젊은 연령층이 고령보다는 조금 더 항체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양 군에서 모두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항체가가 감소했을 때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항체가가 감소한다고 해서 면역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T셀 이뮤니티와 B셀 이뮤니티를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연구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41명을 혈액 검사를 했고, 그 중에 14명을 림프노드 FNA를 통한 바이옵시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혈액 내에서 안티바디 타이터는 이 빨간색은 감염력이 없었던 환자들이고, 이 검은색 그래프는 이전에 코비드19에 감염이 됐던 환자들의 항체가 추적이 되겠습니다. 양군에서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항체가는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림프노드 FNA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시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림프노드에서 저미널 센터가 형성이 되고요. 이 저미널 센터는 메모리 B셀 활성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미널 센터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기억 면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항체가가 떨어지더라도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14명에서 샘플을 했는데 3주 뒤에 보통 저미널 센터가 대부분 형성이 됐었고,
15주 추적을 했음에도 10명 중 8명에서 림프노드에서 저미널 센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3개월 이상 충분히 우리가 기억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체가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은 실제 면역력은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고 앞으로도 후속 연구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병원은 현재 앞에서 보신 것처럼 1차 접종, 2차 접종에 대한 항체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듀라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IRB 승인을 획득한 상태고 4개월, 화이자 같은 경우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전체 1년까지 항체가 추적을 하면서 듀라빌리티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좀 바탕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의 간격이나 또 백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